안녕하세요, 룸펜인가입니다. 그 좀 아실게요. 인도 갔다 온지 벌써 이제 인도 떠난 지 벌써 한 달 됐는데 인도가 좀 많이 강렬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인도에 대한 그 기억을 좀 남기고 싶은데, 저는 역사 전공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역사 전공을 해서 역사 전반에 대해서 흥미는 있지만 인도 역사에 대해서는 배운 적 없어요. 그리고 학사이고 두 달만 여행해 본 건데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여운도 남아 있을 때 인도에 대한 거, 뭐 인도인들이랑 대화했던 거, 그리고 내가 느낀 점, 이런 것들을 A에서 Z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 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가감 없이 얘기할 거라서 앞으로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틀렸거나 잘 모르겠죠. 왜냐면 전 두 달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호의적인 감정으로 얘기할 거라는 거. 자, 그럼 A부터. A는 어티튜드, 태도예요. 태도는 이제 두 가지 태도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여행자의 태도, 둘째는 현지인의 태도. 여행자로서 인도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자로서는 좀 많은 것을 내려놓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배낭여행객이 엄청 많은 나라인데, 뭐 요새는 뭐 배낭여행이 많이 유행을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결국 럭셔리 여행, 뭐 휴양여행, 또 아니면 뭐야, 그 패키지 여행 이런 거랑은 많이 달라요. 고생할 것도 많고, 그걸 고생한 거를 해결해야 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그 어려움이 빈번하게 나타나요.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결국 사람 사는 데라서 똑같이 울고 웃고 화내고 속이고 속는데, 다만 진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거는 되게 잘 웃고, 우리나라 사람들 좀 많이 안 웃는 것 같아요. 우리 되게 잘 웃고, 그리고 그 반대로 사과도 잘 안 해요. 사과는 바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사과에 대한 건 나중에 인구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 사과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담배를 피워요. 전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담배 한 갭이 남은 거는 좀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담배가 두 갭이 있는 걸 보고 잤어요. 담배가 두 갭이 있으니까 이거 뭐 자고 일어나서 피고 아침 먹고 피든, 자다가 일어나서 피고 완전히 일어나서 피든, 아무튼 두 개가 있는 건 중요하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자 피는 담배도 중요해요. 근데 일어나니까 담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뭐야, 왜 없어? 하면서 혹시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다른 투숙객 인도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 담배 가져갔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숙소 지주인이 나타나서 들어와서 담배 있냐고 물어보길래 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좀 많아. 일단 숙소 주인이 왜 들어오며, 두 번째는 왜 담배를 달라고 하며, 셋째는 왜 내 담배를 주며, 넷째는 왜 그걸 두 개 다 주냐는 거지. 그래서 살짝 빠글빠글 올랐다가 내려앉히고 있는데, 다른 인도인 투숙객이 툭툭 치면서 야, 이거 너가 사과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친구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뻔뻔하다기보다는 사과를 해야 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다르다. 두 번째 B는 바라트입니다. 바라트가 뭐냐면은, 지금 인도가 G20을 개최를 하면서 인도라는 국명에서 바라트라고 국명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대외적으로는 코리아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듯이 인도인들은 스스로를 바라트라고 많이 부른대요. 뭐 요즘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워낙 유명하니까, 바라트라는 이미지, 그 국명에는 민족주의적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고 산스크리트에서 비롯된 말이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인도 내에서 20%는 힌두교가 아니라 무슬림이거나 아니면 다른 소수민족들이란 말이야. 이 20%는 말이 20%지, 15억 나누기 뭐 곱하기 0.2 하면은 거의 한 3억에 가까운 인구를 지금 인도 정부가 무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되게 문제가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C는 카스트입니다. 카스트는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인종적으로 그 사람이 생김새로 대강 구분이 돼요. 이거는 역사 얘기인데, 옛날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원래 드라비다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드라비다인들이 살짝 얼굴이 검고 체격이 조금 왜소해요. 원래 열대지방 사는 사람들이 체격이 좀 왜소하거든요. 근데 아리아인들이 북쪽에서 내려오죠. 북쪽에서 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아리아난 쿠샤트람이라는 국가를 세우는데, 아리아난 쿠샤트람은 아리아인들이 왕국이란 뜻이에요.
그럼 크샤트리아 들어봤죠? 인도의 카스트의 두 번째 계급, 무사 계급. 이건 제 생각인데 이 크샤트람이란 단어에서 크샤트리아가 왔고 지금 아리아 계층들이 상위 계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아마 카스트의 기원이 이게 아닐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잘 몰라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카스트를 뛰어넘는 결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 외에 카스트 간의 제약이 또 많아요. 부의 분배 문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인데 당연히 상위 계층이 빈한 경우도 있고 하위 계층이 부한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이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대체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얼굴이 좀 더 희고 체격이 크면은 높은 카스트일 가능성이 많고 얼굴이 조금 검고 체격이 작으면은 낮은 카스트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굉장히 복잡하게 인도 사회에 뿌리내려져 있고 내 생각에 이런 체격의 문제는 사실 뭐 통혼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빈부에 따른 그 영양 공급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성씨의 카스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씨를 잘 안 밝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하위 카스트가 주는 음식을 상위 카스트들이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뭐 개의치 않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물어본 게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그래서 인도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가장 낮은 카스트인데 그래도 대우는 크샤트리아 정도로 해준다더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D는 덜트예요. 덜트 더러움. 솔직히 배낭여행은 좀 다르다 했잖아. 나 여행꾼인데 인도 길거리에 진짜로 분변이랑 쓰레기들이 되게 많아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 건축물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위를 봐야 되는데 또 분변을 안 밟으려면 또 밑을 봐야 돼. 이것도 인도 여행의 피로감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길에서 볼일을 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소변기는 정말로 벽이 이렇게 있으면 벽에 칸막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쳐서 거기서 들어가서 쉬어야 해요. 그건 아까 내가 말한 분변은 그래도 소와 개의 분변이다. 음식을 손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손으로 먹더라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음식을 그 비리아니 볶음밥을 시켜서 이제 둘이 쉐어를 해서 먹는데 인도인이랑 나는 당연히 손으로 먹고 그 사람은 당연히 숟가락으로 먹고 있더라고. 서로 야 너 뭐하냐 서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래. 생각해보면은 빵은 손으로 먹는데 밥은 손으로 먹으면 안 될 이유가 있나? 이 음식을 손으로 먹는 것도 음식을 즐기는 법 중에 하나라고 인도인이 그러더라고요. 맡아보고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손으로 느껴보고 오감이래. 그래서 이건 더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그 비리아니엔 커리가 덮여 있으니까 그 커리의 질감이 그 물컹한 질감이 유쾌하지 않았는데 뭐 한 번 먹고 나면은 쉬워. 처음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나 좀 풀어야 되는 게 분명히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되는 게 인도가 손 씻는 문화가 굉장히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길거리 어디를 가도 거의 좀 과장해서 10m 간격으로 손 씻는 세면대가 있어요. 비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좋다. 근데 공기오염 심해. 공기오염이 심해가지고 잠깐 어디 나갔다 오잖아? 물티슈로 닦잖아? 물티슈 시꺼매진다. 그 다음 E는 이스트 에이시안 컴퍼니 들어봤죠?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가 우리나라랑 그 인도랑 역사적 공통점이 한번 식민지배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인도인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너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냐 물어보니까 우리 식민지배 당했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니까 인도인이 우리는 영국 별로 안 싫어하는데? 이러더라고. 몰라. 이건 나도 몰라. 그냥 일본과 영국 그 사이에 뭐 통치 방법이 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지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뭐 다를 수도 있겠고 몰라요. 그냥 말 안 해.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냥 신기해서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홍대 코쿤 이런데 네온으로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 아니면 뭐 조선총독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좀 충격이죠. 난 상상이 안 돼. 그다음 F는 푸드.
푸드 하면 인도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커리잖아. 나도 커리 좋아해요. 제일 한국에 있을 때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제일 자신 있게 만들어 먹고 제일 자신 있게 만들어 먹었던 게 커리인데 그 말레이시아, 네팔부터는 그냥 계속 인도 커리만 먹었어요. 그 왜냐면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인도 음식만 일부러 찾아서 먹었고 네팔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음식 인도 음식 계속 먹었으니까 그냥 먹던 대로 계속 먹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도 음식이 브레이크 밟듯이 살살살살 밟다가 딱 멈춰서 이제 질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극브레이크 꽉 밟듯이 막혀버린단 말이야. 못 먹겠어 진짜로. 물론 뭐 백반인 탈리나 뭐 도사나 뭐 사모사 이런 것들도 많고 커리도 종류가 많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 이거 먹어봤자 내가 아는 맛인데 굳이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못 먹어. 심지어 짜이티 밀크티에서도 그런 마살라 향이 나. 뭐 그 이후로는 못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도 인도 음식을 못 먹고 있고 식당 가서도 볶음면, 중국식 볶음면이나 아니면은 뭐 스파게티, 싸거든 이런 거 먹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추장찌개, 참치찌개, 부대찌개 뭐가 다르냐 하면 할 말 없어. 할 말 없는데 몰라 나는 아직까지 카레 입에 안 대고 있어. 그다음 커리래. 겐지스강 한강이 막 넓다 넓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강보다 더 넓어요. 그렇게 큰 강은 좀 처음 봤었어. 사람들이 실제로 신성하게 생각해요. 겐지스강은 조금 인도인들이 관념의 하나로 뿌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고 그 수영이 그냥 수영이 아니라 자신이 몸을 깨끗하게 한다, 정화한다 이런 의미고 화장한 사람들이 뼛가루를 뿌리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죽으러 많이 오고 그래요. 그 겐지스강 유역에. 근데 물살에 있어서 좀 위험해 보이더라. 아그라에서 만난 변호사 아저씨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번은 변호사였는데 그렇게 신성한 곳을 왜 그렇게 더럽게 유지를 하냐 깨끗하게 해야지 위생적으로도 관념적으로도 좋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니까 정부에선 계속 예산이 나온대요. 정부에선 예산이 계속 나오는데 그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때 군대 부식 얘기 나오잖아요. 어디 부식이 뭐 고기가 10kg 내려오면은 대대장 떼먹고 중대장 떼먹고 이랬다잖아. 그런 현상이 인도에서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환경에 대한 그리고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 미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다음 H는 힌두입니다. 인도인들 중에서 오른쪽 팔목 왼쪽이 아니야 오른쪽 팔목에 노란색이랑 주황색 스트링 끈으로 된 팔찌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100% 힌두교입니다. 옛날 인도 지명도 힌두스탄이었고 힌두는 인더스강에서 비롯된 건데 요새는 겐지스강이 더 중요하네. 힌두교는 신이 되게 많죠. 신이 내가 알기로는 100만 명이 넘는데 그리고 또 100만 명이 넘는 신들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화가 중요하대요. 조화가 중요해서 좀 웃긴 얘기가 뭐냐면은 영국이 옛날 식민 지배할 때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경제만 가져갔겠습니까? 백인의 의무라고 유색인종을 계몽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애들인데 당연히 선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선교 활동을 했죠. 근데 실패를 했다. 왜냐? 예수님이 그냥 힌두교 신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다. 물론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인도에 기독교도 있어요. 그 다음은 인디비주얼. I는 인디비주얼인데 개인. 사실 인도에 개인이 있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영화 세월간이 보시면은 거기에 키 큰 사람 이름 뭐였지? 란초인가? 란주가 그 자기는 다른 직업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뭐 이거 해라 하다가 아니다. 그 성적 압박 때문에 거의 자살하려고 하잖아. 거의 자살하려고 하고 다른 친구도 아버지가 계속 너는 공대에서 갔으니까 그 뭐 기업을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은 사진 작가가 되고 싶었죠. 이렇게 좀 부모에 대한 압박이 되게 강한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인도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압박하는 건 압박도 아니야. 좀 과해요. 인도 부모님들은 뭐 직업, 결혼, 직업 선택 이런 거 할 때 다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여행 같은 경우도 그래. 세계 여행을 하는 인도인들은 많이 못 만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인도인들이 여행을 하는 게 좀 빡세대요. 그 정부한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되게 많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거고 그때 가는 차표는 뭐고 그때 물 호텔은 여기고 이런 여행 그 아이티너리 확정서들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보내준대. 요거는 이제 둘째고 애초에 이제 부모님한테 나 여행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안 되는 하는 말은 안 된대요. 그렇게 부모님이 막 자식한테 정신병 약을 강요하는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인도인도 받고 조금 심하더라고. 그리고 오지랖 문화가 있어요, 인도에는. 내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자세가 있는데, 어떤 인도인이 와서 내가 편하다, 자기가 편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 자세를 취할 때까지 권해요. 난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만약에 인도인이 여기 땅바닥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인도인이 땅바닥에 앉아 있을 때 자기가 편해. 근데 나는 의자에 앉아 있고, 나는 편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인 생각에 아, 쟤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앉아 하면은, 아니야, 난 지금이 편해. 아니야, 여기 와서 앉아. 고개 이렇게 까딱까딱 흔들거든. 여기 와서 앉아. 아니야, 나 편해 하다가 결국에는 조금 정색하면서 나 진짜 괜찮다 이럴 할 때도 있고, 결국에는 아, 내가 졌다 하면서 그냥 갈 때도 있고, 뭐 그 정도예요. 뭐 물론 개인 호의겠지만, 개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국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피곤할 때가 있죠. 그 다음 제이는 조이어스, 아주 기뻐하는. 인도인들이 텐션 높아요. 텐션 높고 프렌들리하고 흥도 되게 많아요. 한번 자완이라고 새로 개봉한 영화를 한국인 친구 승현이랑 같이 보러 갔었는데, 영화관인지 콘서트인지 모르겠더라고. 막 환호성 막 지르고 춤추고 색종이 막 뿌리고 난리도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이 무리를 지을 수 있잖아. 우리도 막 친구들이랑 무리 지어서 뭐 걸어갈 듯이, 그때 외국인들이 헬로 하면은 우리는 뭐야 하겠죠. 근데 뭐 제가 뭐 헬로 하잖아요. 그럼 아, 이리 오라고, 아니면 내가 간다. 그래서 막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장가 갔냐, 이런 호고조사 기본이고, 그다음에 와 사진 셀카 찍자, 뭐 사진도 찍고. 요거 피곤하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 난 그거 좋아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일부러 어그로 많이 끌었어요. 일부러 헬로 하면은 바로 막. 근데 10대들은 그게 좀 과해. 막 거의 한 20cm 앞에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좀 스텝백 하라고, 무섭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재밌다. 또 흥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야, 노래 인도 노래 유명하잖아. 오토튠도 막 쓰고. 자기들 운전할 때 좀 피곤하니까 노래 좀 틀어달라. 그래서 저는 잔나비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런 밴드 음악들. 그래서 그걸 틀었죠. 틀으니까 날 쳐다보더니, 운전하는데 앞에 봐야지 왜 날 봐. 딱 쳐다보니 딴 거 틀어. 그래서 바로 그냥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인도 막 틀었네. 좀 흥에 겨운 거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K는 킥백, 뇌물. 외국인인데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뭐 아까 뭐 겐지스강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행정적체가 되게 심하대요. 재판이 100년, 200년 밀린 것도 있대. 그래서 후세가 되어야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대요. 사업가들은 근데 사업가들은 급하잖아. 한시를 다투는 사람들이고 빨리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도 재판은 막 100년 후, 200년 후래. 그럼 어떡해? 돈이죠. 돈 내주면은 그 액수만큼 재판 땡겨준다는 얘기를 변호사 아저씨한테 들었습니다. 그 다음 L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했지만 T에 택시를 쓰기엔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L은 그냥 택시기사 얘기예요. 택시기사들한테 사기당한 썰을 풀려고 거짓말이라고 한 거야. 전 솔직히 우리나라 택시기사도 안 믿어요. 우리나라 동대구역에서 한번 사기당한 적 있거든. 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주제만 거짓말이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사기를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 인도를 오고 나서부터 택시기사들을 거의 안 믿게 되었어요. 인도 기사들한테 한번 당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와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솔직히 거기더라고.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흥정을 하기 전에, 아니면 흥정을 하기 전에 이거를 끝내놨어야 되는데 차에 타고 나서 갑자기 딴소리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한 번은 승현이랑 차에 타서 한 350루피 정도 나오는 거리였는데, 자기한테 500루피를 주면은 350루피를 받고 150루피를 거슬러 주겠대요. 이건 수학이잖아. 그래서 알았다 그랬죠. 그리고 내려서 500루피를 주고 잠깐 우리가 뒤도는 사이에 막 성질을 막 내. 야 빨리 와 이러면서. 그래서 딱 뒤돌아보니까 100루피짜리 지폐를 이렇게 흔들면서, 지금 100루피짜리 주고 지금 나 사기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성을 막 내니까, 이거 우리 둘이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진짜 우리가 그랬나 하면서 막 미안해지려고 그래.
성질을 이렇게 내니까 아 진정해라 진정해라 하고 500루피를 승현이가 줬죠. 주는 순간 이제 내가 이상해서 그 툭툭을 잡았어요. 그 툭툭 뭐야 프레임 있잖아. 프레임을 잡았어. 개새끼야 지금 아이고 야 지금 장난치지 마라. 사기치고 있냐 했는데 그 사람이 돈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뭐뱅 하는데 그것 좀 위험했어. 그것 좀 위험했었고 치일 뻔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 택시기사랑 서로 뭐 가운데 손가락 들면서 헤어진 적도 있고 아니면 길 잘 가다가 나 네가 간다고 했던데 잘 모르겠던데 길이 여기가 맞냐 하면서 다른 데로 가 그러면서 커브를 틀어. 그 이미 갑자기 구글 지도 딱 바뀌면서 갑자기 몇 분 늘어난다. 그런 경우랑 뭐 거스름돈 안 주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거의 예사야. 인도 제 생각인데 인도 정부가 인도 택시 기사들을 한번 소환을 해가지고 서비스 교육을 전면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만 잘 돼도 인도에 대한 여행의 질이랑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인도인들이 좀 심해. 그냥 올라나 우버 쓰세요. 그리고 기사가 말을 많이 한다? 경계해야 됨. M은 메리에이지 결혼. 아직 대세는 정략결혼입니다. 뭐 자유연애결혼도 있긴 하지만 대세는 정략결혼이고 연애 따로 하다가 결혼할 때 돼서 헤어지고 각자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도 변호사 아저씨가 말해준 건데 정략결혼이 좀 웃겨요. 정략결혼을 왜 하냐면은 뭐 카스트 때문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상대를 정해와요. 부모님이 정해오고 날짜까지 정해오면은 내가 이제 그 자리를 간다. 내가 신랑일 때 신랑이면은 그때 이제 신부 얼굴 처음 보는 거야. 그럼 둘이 이제 일가 친척들도 다 와. 그럼 5분 동안 이제 자기 인사를 좀 하고 한 20분 정도 둘이 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뭐 자기 선호도나 뭐 자기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와서 끄덕하면은 이제 결혼식 시작이라는 거야. 만난 첫날에. 웃기지. 솔직히 일가 친척들 다 모였는데 어떻게 걷다 대고 이럴 수 없잖아. 이게 좀 어지럽더라. 나는 문화 상대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어지럽더라. 근데 제가 들었던 좀 특이한 경우는 하나 있어요. 지금 태국에서 만난 인도인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이 아저씨 계급이 크샤트리안가 그랬고 아내는 좀 더 낮은 카스트였는데 부모님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부모님 만나기 전에 아내를 이제 맹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때 쓰는 우리 예절은 뭐고 이때 쓰는 단어는 뭐고 예의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부모님 사귀고 결혼했다. 러브스토리죠 뭐. 애는 소음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인도보다 시끄러운 나라는 아직까지 못 봤고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공사 현장 소리, 축제 소리 이런 건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경적 소리가 그냥 24시간이야. 24시간. 잘 때까지 듣고 일어나자마자 듣는 게 경적 소리란 말이에요. 뭐 커브 돌기 전에 빵빵거리는 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커브 돌 때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돌면은 여기 산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상대가 이렇게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나 있다 하면서 빵빵 누르는 정도는 뭐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핸들 그립이 그냥 이래. 아예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여차하면 이게 힘만 빡 주면 뭐 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그랬다. 되게 피곤하다. 저는 경적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같이 소리 질러요. 이거 되게 스트레스 날리기 딱 좋은. 우리나라 운전면허 진짜 좋은 편입니다. 오는 오퍼레이션 기업 공기업 강세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치면 뭐 석유공사, 뭐 전기공사, 코렐 이런 공기업이 강세라고 들었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삼성 같은 민간 기업이 타타그룹인데 다 해요. 별의별 거 다 해요. 자동차 생산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IT도 하고 뭐 통신 진짜 그냥 문어발이더라고. 전개도 타타 눈치를 본다고 들었고 인도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경공업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볼펜 같은 경우면은 뭐 중국제 볼펜도 들어오고 일제 볼펜도 들어오고 독일제 볼펜도 들어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모나미 볼펜 진짜 쓸만하잖아요. 좋은 볼펜이잖아 모나미 볼펜 정도면은. 근데 인도는 경공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에 좀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의학, 제약이나 아니면은 뭐 중공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요거 아니면은 수공예야 뚝 떨어져. 경공업 제품들은 그래서 많이 못 받고 봤어도 그 질이 조금 조악해요.
P는 파퓰레이션, 인구가 이제 중국 넘었죠. 15억인가? 진짜 어딜 가도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방이 여기 한 10m, 이렇게 한 3m 되는 것 같은데 이 방 안에 한 50명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인도는. 그래서 으슥한 데가 없으니까 이거 오히려 안전할지도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물론 내가 허짓거리 하면서 다골빵 당하면 죽겠지만, 인도의 그 아까 말했던 오지랖 문화는 여기서 비롯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계속 보이는 게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그냥 일관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독일의 CCTV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 엄청 많고, 나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 궁금함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피로감이 좀 심합니다, 인도 여행이. 그리고 사과를 잘 안 해요. 한 번은 아까 사과 얘기 한 번 했었는데, 다른 사과 얘기를 한 번 더 하려면은, 제가 KFC에서 이제 쟁반을 들고 이제 가는데 누가 와서 날 툭 친 거야. 콜라가 쓰러졌지? 그래서 눈물 젖은 햄버거, 초코파이가 아니라 콜라 젖은 햄버거를 먹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쳐다봤어요. 사과 안 하냐 하면서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그냥 유유히 갈 길 가고, 저랑 눈 마주친 그 상황을 봤던 인도인이 포기를 하는 듯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이게 좀 어이가 없었는데, 제 생각인데 이건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밀집한 데가 있을 때 저기요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하고 지나가는 게 매너지, 사람을 대뜸 툭툭 치는 거는 좀 터부시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디는 인구가 많고 어디는 사람이 적고 하니까 이 상황이 따라 다른데, 인도는 진짜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아요. 어딜 가도 사람이 많으니까 얘기하기 전에 일단 툭툭 치면은 그 사람도 좀 직관적이잖아. 툭툭 치면은 바로 비킨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이런 뭐 실례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뭐 툭툭 칠 때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툭툭 하는 거야. 나도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인도에서 그냥 툭툭 쳐. 개편해. 개편해져요. 이렇게 인도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편해지는 순간이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 또 있네. 인구는 분명히 인도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은데, 또 마냥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좀 더 뒤에. 인구는 많지만 마냥 성장 동력은 아니다. 퀴는 퀄키, 기이한, 별난. 암리차르 국경수비대 영상은 유명하잖아요. 오토바이에 뭐 15명 탄다든가 과장된 행진을 한다든가. 인도인들 실제로 기행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저런 것까지 해? 하면서 어지러워지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재미가 돼요. 한 번은 차를 박았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바로 이제 아이고 뒷목이 하면서 내려가지고 당신 뭐 운전은 뭐 같이 하네, 당신 운전 개같이 하네 하면서 바로 이제 이니시에이팅을 막 걸기 시작하는데, 인도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딱 박으면 쳤네? 수고했다 하면서 그냥 가. 요거 경험해봐야 돼. 요거는 설명 제대로 못하겠어요. 경험해봐야 돼. R은 룰. 사고 난 거 딱 한 번 봤죠. 딱 한 번. 인도 도로에서 깜빡이 켜는 거 잘 못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자기가 조금 더 속도 높여가지고 가면 끝이야. 깜빡이 안 켜.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발진하고 갑자기 멈추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한데, 정말로 사고가 잘 안 나요. 큰 나라고 저도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 경험 재원이지만, 수치가 아니라 제 경험 재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던 게 그냥 접촉사고 하나였을 뿐이면은 그 나름대로 그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할 수 없겠지만 거기서 카스트 같은 계급 제도도 이제 국가에서는 없애려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효능을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인도 사회 저변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는 시크교. 시크교는 그냥 제가 멋있어서 넣었어요. 시크교가 누구냐면은 신흥 종교인데, 그 아랍인들 터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터번은 느낌이 좀 헐렁헐렁하잖아. 근데 시크교들은 터번을 되게 좀 짱짱하게 매요. 짱짱하게. 터번을 짱짱하게 매고 체격도 커. 그 체격 큰 사람들이 수염도 이렇게 카이저 수염 기른 다음에 양복 딱 입고 다니는데, 저렇게 간지나는 집단을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시크교는 그냥 모르는데 멋있어서 넣었어요.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서 사회 환원을 잘 한다고 들었는데, 뭐 나름대로 매력 있는 종교인 것 같아요. T, 텍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가 마냥 성장 동력이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도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10%도 안 된대요.
물론 그 세금도 엄청나게 많겠지만 이 10%만이 세금을 낸다는 게 제 생각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첫 번째는 행정력이 미비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세금을 낼 형편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도로나 뭐 통신망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인도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더 여행하기에 매력 있는 나라가 될 텐데 이런 텍스 문제 같은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냉정하게는 듭니다. 물론 지금도 가면 되게 재밌는 나라이긴 해요. 유는 유니크. 제가 인도 여행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유니크예요. 우리가 인도라는 생각을 딱 했을 때 그 인도 같은 걸 보려면 가려면 인도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뭐 저희는 여기는 뭐 중국이랑 국경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뭐 유럽을 가든 우리나라를 가든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고 싶으면 잠깐 가까운 차이나타운을 가면 되는데 인도 같은 거는 진짜 인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저 잘 쳐줘봐야 네팔이나 스리랑카까지? 말레이시아랑 여기까지? 근데 인도를 보고 싶으면 인도밖에 없는데 또 그 인도 내에서 그 다양함이 엄청나요. 인도가 나라가 하도 크다 보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려면은 거의 하루를 잡아야 되거든요. 24시간을. 이 24시간을 잡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 오늘 한 8시간 정도 기차 타고 도착해서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말 그대로 차 안에서 24시간이란 말이야. 차 안에서 24시간. 제일 오래 탄 건 52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마다 그 스타일이 다 달라요. 리시케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요가의 수도, 채식의 도시 이런 느낌이고 라다크는 티베트 문화권, 라자스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그런 문화권, 바라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아그라 하면 타지마할, 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레드포트나 인도의 수도, 뭐 어디는 금융 메카, 어디는 상업 메카 이런 식으로 그 컨셉 하나만으로도 그 도시를 가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여행이 재밌어요. 막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주 한옥마을이 유명하다, 북촌 한옥마을이 유명하다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와서 야 그게 그거 같은데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하거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다른 나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요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방문하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췄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부인은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 인도 여행에서 발목 잡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 찾기 힘들어요. 채식주의자라고 했지만 일단 채식주의 자체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인도인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채식을 한다고 하면은 아 신념이 있네 에서 뭐 아 좀 별나네 뭐 요 정도 인식이지만 인도에서는 아 그래요? 또 채식주의자 난 아님 나도 채식주의자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인도인들 채식에 대해서 조금 진지합니다. 문제는 여행하면서 가장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게 콩커리, 감자커리인데 처음에는 맛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확 질려서 그렇지. W 웨더 습합니다. 습해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습합니다. X는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 거의 없어요. 인종차별은 한 2번 정도 당했었고 엄밀히 말하면 3번. 그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한 번은 그냥 슥 지나가면서 칭칭총이라고 한 거랑 두 번째는 칭칭총 소리가 들려서 뒤에 쳐다보니까 10대 애가 방금 칭칭총이라고 했던 목소리로 내가 안 했는데 얘가 했는데 그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 자신만만한 표정.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고 해서 싸울 뻔한 적은 한 번 있었고 세 번째는 델리에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좀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좀 허름하게 다녔어요. 제가 봐도 다녔는데 한 190 정도 되는 아저씨가 이렇게 쓰고 오더니 야 너 어디 지역 출신이냐 너 혹시 인도 북부지방 출신이냐 이러는데 인도 북부에 나갈랜드나 시킴 이쪽에는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국 접경지대라서. 그리고 지금 워낙에 중국이랑 인도랑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좀 피해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겁먹어가지고 아니다 나 외국인이다니까 옷 좀 잘 입고 다니겨 하면서 지나갔는데 이런 것들 정도만 있었고 외국인 그냥 이 얘기 좀 할까?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인종차별 같은 경우는 누가 저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내로남불 정신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인종차별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물론 안 하시겠지만 실제로 당해보니까 기분이 하루 종일 더럽고 지금도 그때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썩 유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뭐 주식을 실패를 했든 뭐 제가 직장에서 잘렸든 이런 것들은 내 실수잖아. 이건 내 실수인데 뭐 인종이나 성별 이런 것들은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생득적인 거잖아요. 생득적인 거는 결국에는 내 선택이 가미가 되지 않은 건데 요걸 약점 잡아서 놀리거나 요걸 약점 잡아서 뭐 위협적으로 군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잔인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인해야 해요. 물론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의 농담 허용선으로는 좀 쿨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물론 근데 그 쿨함과 악함의 그 경계를 일단 찾을 수 없으니까 일단 말을 안 하는 거고 요거 근데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딱 하나. 그냥 둘이 같이 한 맥주 마셔보면 끝나. 맥주 마셔보면은 아 저 새끼도 나랑 똑같이 울고 웃는구나. 쟤도 말할 줄 아는구나. 나랑 다르지 않구나 하면은 머릿속에 있는 의식적인 인종주의는 바로 사라집니다. 저는 그랬어요. 끝나간다. Y는 영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 젊은 세대는 좀 두 부류더라고요. 인도를 싫어하는 부류랑 인도가 좋아 죽는 부류. 이때 20대는 제 나이. 제가 지금 95년생이니까 딱 20대 정도.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인도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인도인 친구들 만나서 아 나 다음 목적지가 인도다. 인도 가려고 한다 라고 하니까 거기를 왜 가냐. 다른 좋은 나라 가는데 유럽 가라. 이러길래 아 나는 인도에 대해서 뭐 동경이 있었고 인도의 그런 문화들도 한번 보고 싶고 역사 공부해서 한번 가보고 싶고 주절주절 얘기하니까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니 넌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진실이 뭔지를 몰랐어. 가니까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진실을 알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계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이제 보니까 외국인이니까 아 우리나라 와서 조금 뭐 문화 충격 받은 거 없었냐 불쾌한 거 없었냐 뭐 비위생적이거나 그런 거 없었냐 하면서 되게 좀 안절부절 못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심지어 뭐 미안하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반대의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제랑 같이 얘기를 할 건데 거의 미쳤습니다. 거의 광신이에요, 광신. 인도가 자국민한테도 호불호가 강한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음 얘기할 게 뭐냐면 질럿이에요, 질럿, 광신자. 이 인도 국뽕 세대들이 인도 국뽕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뽕이 아니야. 뭐 LK99 뭐, 뭐 중국이 벌벌 떨고 일본이 벌벌 기고 뭐 미국이 긴장한다. 아 인도 앞에서는 그거 별거 없이 인도 앞에서는 그거 명함도 못 내밀어. 인도 이번에 달 탐사선 쐈죠. 중국이랑 맞짱 떠서 이겼죠. 물론 그냥 막대기로 싸운 거긴 하지만 뭐 또 뭐야 G20 했죠. 인도가 이제 인구 최강 대국이죠. 뭐 아마존 영국 총리 뭐 이런 사람들 다 인도계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심해서 그 듣다 보면은 그 건들 태클을 걸 엄두가 안 나요. 제 생각에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애국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쇼비니즘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정도는 좀 하고 싶었어. 말하다 보니까 전부 다 카더라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님들도 선생님이 독후감 써오라 하면은 논문 보면서 써오지 않잖아. 그냥 자기 생각 말하는 거지. 재밌었다. 주인공이 멋졌다. 뭐 이 정도잖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때까지 다 매 때려놓고 사탕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실제로 인도인들의 99%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친절하게 대할 겁니다. 나한테 뭐 사기친 택시기사나 뭐 10대들이나 뭐 그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기억이 강렬해서 그런 거지 분명히 소수고 당하면 100%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나한테 소수지만 갑자기 뭐 하다가 나한테 뭐 스태빙을 한다던가 때리고 튄다던가 뭘 훔쳐간다 하면 이거 100%예요. 100%. 요거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다 요 정도 생각하면은 이건 삶의 기본이잖아. 저 사람이 괜찮고 저 사람은 나한테 안 맞고 저 사람은 별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도에서도 그게 통하죠. 당연한 거예요. 인도라서 용인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뭐 생각할 수 있으면은 가란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추천할 수도 추천하지 않을 수도 없는 여행지. 이 장점과 단점의 갭이 개 넓어요. 개 넓어. 이런 것들을 자기가 뭐 감당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면은 뭐 자기 맘대로 하겠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바로 보이잖아. 아 더러운 거리. 아 그 지저분한 사람들.
사람들 너무 나한테 달려들어 이런 걸 수 있지만 그 장점은 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나태주 풀 것도 그렇고 뭐 오래 보야 자 사랑스럽다 뭐 이런 거 나도 그렇다 뭐 그런 것처럼 좀 진득하게 한번 날 내려놓고 한번 당해보겠다 하면은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가란 말 가지 말란 말 전 안 합니다.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인도 첫날 도망가고 싶었어요. 인도 첫날 도망가고 싶었고 다음날 눈 떠서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여행해왔던 게 인도를 위한 연습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인도 딱 떠날 때 되니까 이제 솔직히 전 세계 어디든 내가 원하면 좀 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들었어요. 그만큼 여행지로서 매니악하진 않죠. 여행지로서 유명하지만 그 난이도는 이때까지는 제일 높았습니다. 몰라 니들 알아서 해. 나는 앞으로 한번 살면서 한 번은 더 갈 것 같아. 왜냐면 남부지방 안 가봤거든. 끝. 숙제 끝난 것 같다. 끝. 뿅. 잘 자라. 야 여기 밖에 눈 온다.